저는 충청남도 야간관광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그 복준석 박사님께서 충남을 떠난 그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전 돌아온 사람 중에 한 명. 근데 돌아와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는 밤에 할 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밤에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싶은데 정말 놀거리가 없구나라는 그 궁금증과 왜 놀거리가 없고 그걸 어떻게 놀게 만들어야 될까 라는 어떤 의도, 개인적인 의도에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근데 그 보니까 실제로 저처럼 밤에 좀 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 야간 관광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좀 관광 활동을 좀 열심히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랑 거리가 좀 짧기도 하고 밤에 할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충남을 놀러 오시는 분들이 숙박을 하고 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드물고 보통 당일로 왔다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 경유형 관광지로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밤에도 좀 놀거리들을 만들어서 체류형 목적지로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연구의 필요성이고요. 근데 야간 관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딱 그 정책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야간 관광이라고 하면 이렇게 단순히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게 야간 관광이 아닐까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부터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까지 좀 연결을 한번 해보고자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간 관광이라는 게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라고 살펴봤더니 유럽에서 시작된 야간 경제의 개념에서 좀 유래가 된 것 같아요. 야간 경제라는 거는 예전에는 밤이라는 시간대가 굉장히 범죄나 기타 등등 좀 안 좋은 것들에 좀 취약한 시간대라고 여겨졌었는데 그게 산업이 좀 발달하고 사람들의 이제 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밤에도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대로서 인식이 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냐면 레저나 엔터테인먼트, 문화나 식음료와 같이 관광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활동들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야간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야간 관광이겠구나 라는 형태로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야간 경제는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까지에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좀 착안을 해서 야간 관광은 같은 시간대죠.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까지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관광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했던 관광 활동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해서 활기차고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야간 관광의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 관광 범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활동, 우리가 주로 하는 활동들과 그것들을 보완해주는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처럼 지원해주는 활동들의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관광이라는 게 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인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간 관광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정부에서부터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야간에 놀 수 있는 거리들, 야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 야간에 갈 수 있는 장소들의 어떤 도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형태로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관광 백선이라고 해서 야간에 볼 수 있는 명소들의 한 100개 정도를 목록을 선정해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부여의 국남지랑
정림사지, 해미읍성, 그리고 예당호 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관광 특화도시가 지금 3년차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제 야간관광 특화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BI를 만들고요. 그 BI 그 브랜드를 가지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야간관광 반방곡곡 100이라는 것들을 얼마 전에 선정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삽교 관람차, 합덕제, 국남지 등등 8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야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야행 사업은 아마 공주에 계신 분들은 공산성에 그 조명 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광역지자체에서도 뭐 다양하게 틈틈이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예전에는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기본 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조명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컨텐츠를 발굴해 나가는 사업들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이나 기초단체에서 일부 계획을 수립은 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 내용이나 어떤 발전 상황이 그렇게 좀 어드밴스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충청남도가 어떤 야간관광을 목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야간관광지로 발전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외 선진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문체부에서 선정한 성장지원형이라고 하는 그 특화도시의 구분 중에 하나인데요. 좀 중소도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소도시인 4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도시들의 장점들은 첫 번째로는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KTX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주도 마찬가지로 KTX가 되어 있죠. 근데 KTX로 단순히 접근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대를 봐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서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열차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충분히 즐기다가 돌아갈 수 있게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후방에 이제 다양한 배후시장, 광역시도 같은 배후시장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어느 정도 야간관광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태세라든가 랜드마크들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강릉 경포대에 있는 모습과 전주 한옥마을,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통영의 그 비피랑과 같은 형태의 기존에 이제 있었던 대단히 랜드마크들을 구축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들을 기반으로 야간관광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이 도시들의 장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담 추진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야간관광이라는 게 실제로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야간에는 무조건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상업하고 계시는 분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야간 관광이나 야간 경관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 같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국내 사례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호주, 영국 등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코로나 전 한 2018년, 2019년 정도부터 야간 관광에 되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 특유의 어떤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본인들이 선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 방법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강조한 야간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이라는 게 단순히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우린 여기 야간 경관을 만들고 여기는 야간 프로그램을 채워넣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나 방법으로서 야간의 관광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어떤 체계화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도시별로 어떤 야간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서 야간 관광 계획과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별도의 야간 관광 정책을 위한 커뮤니티를 조직을 하고 그 조직을 주민들이나 민간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의회나 등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해줄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로서 총괄 조정관이라는 것들도 별도로 임명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야간 차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약간 그 시장, 도지사, 시장 이런 직책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 임명을 해가지고 야간 정책만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점적으로 야간 관광을 실행해야 되는 구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자원이나 기타 등등 정책적인 지원들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화도시 같은 형태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관광지, 지정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관광단지라던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좀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정책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 측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되게 선언적으로 야간 관광을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성과를 얻어냈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적용을 해서 야간 관광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목표로서 사업 목표, 정책 목표, 최종 목표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정책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정책 목표라는 거는 이제 지역 중심의 민관 협력형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아마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영역을 나눠서 이제 그 주요 추진 과제들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계획, 물리적, 서비스, 운영관리 영역의 4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계획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야간 관광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당연히 이제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문체부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석 사업과는 별개로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끼리 야간 관광 대표 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제안했던 그런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식으로 야간 관광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시군이나 지자체가 조금 더 그 틀에 맞춰져서 본인들의 노력을 조금 덜 해서 좀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야 되고요. 안전 매뉴얼이나 관리 수칙들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국내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랜드마크가 일정 부분 조성이 돼 있어야지 그걸 기준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관광 명소나 랜드마크를 기초적으로 조성을 하는 걸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조명들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원들,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던가 뭐 과학관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유휴시설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태세에서는 이제 교통이나 인프라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야간 상업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홍성 DMO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홍성 DMO에서 자체적으로 야간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사업비로 그냥 하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여러 지자체나 여러 이제 우리 같은 단체들이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사업비라도 정부나 도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이 좀 주로 발굴될 수 있는 형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은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민관이 협력되어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좀 꾸준히 마련하고요. 성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책이 단기 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게 이런 동향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성과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발간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나래비 형식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눠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지를 좀 정해봤고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장인 추진과제 로드맵에 제가 임의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연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